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서 저를 어렵게 키우셨어요. 해보지 않은 일이 없으실 정도로 저 하나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셨었죠. 저도 그런 아버지를 알고 있어서 적성에 안 맞는 공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 사회에 일찍 진출해서 아버지 대신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저축하며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되었고, 저는 작은 야채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며 나름 돈도 좀 벌게 되었고, 여유도 좀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 저와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이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줬고,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제가 일하느라 여자도 못 만났었는데 친구 덕에 결혼하는 것 같아 그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고민했어요. 친구가 보험 설계사이니 수수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 하나 추천해달라고 했죠. 친구는 생명보험 하나를 추천했고, 저는 아버지와 제 거 이렇게 두 개를 가입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는 저와 함께 가게를 운영했는데, 아내가 계산을 하고 저는 물건 사오고 진열하는 일을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 관리는 아내가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였어요. 항암 치료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죠. 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산송장처럼 지냈어요. 가게 일도 아내에게 맡기고 멍 때리기 일쑤였고,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보험 설계사 하는 친구 놈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한잔 하는데, 친구가 보험료는 잘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던 때에 정확하게 입금됐는지 신경도 못 쓰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확인을 해봤죠. 그런데 아버지 사망보험금 7억이 입금되었다가 순식간에 출금이 되어 있었죠. 저는 아내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아내는 사촌 동생이 위급한 상황이라 그래서 빌려줬다고 하더군요. 좀 이상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야채를 사러 가기 때문에 새벽 2시 정도에 집을 나와 야채를 사서 돌아오면 6시 정도가 되죠. 그날도 2시에 트럭을 타고 집을 나왔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타이어를 갈고 있는데 낯익은 차 한 대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바로 제 아내의 차였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에 바로 택시를 잡아서 아내의 뒤를 밟았죠. 아내는 어느 호프집 앞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어린 남자놈이랑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겨우 극복했는데 이제 아내의 외도 현장까지 보게 되다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곳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아내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시간을 보니 5시였고 이제 제가 올 시간이니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일이 생겨서 오늘은 집에 못 들어가고 가게로 바로 가겠다고 문자를 남기고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를 다시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나는 것이지만 아내라는 사람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람을 필 수 있을까? 저러고는 나에게 아기를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죽음으로 아파하던 나를 위로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생각났어요. 저는 아내의 사촌동생에게 전화해서 아내에게 돈 빌린 거 없냐고 물어보니 오히려 아내가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얼마 전에 갚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어린 남자놈이랑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그날 저녁 친구놈이랑 술을 마셨어요.
술이라도 안 먹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돈 같은 거 아무 상관없으니 그냥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고,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고 말했죠. 그때 제 친구 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내와 그 어린 놈한테 제일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복수심이 일어나며 두 사람을, 아니 아내를 혼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제 친구와 아내의 내연남을 찾아갔죠. 물론 내연남은 제가 아내의 남편인 것을 몰랐죠. 저희는 내연남에게 아내와 내연남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제 친구 놈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자신의 시아버지를 죽게 해서 보험금을 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 돈을 받고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20대 초반의 어린 놈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고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놈이 속았다고 판단되자 저는 저희 신분을 밝히면서 지금이라도 남은 돈을 돌려주고 아내와 그만 만나면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니 그 친구는 알겠다고 하며 바로 저에게 돈을 송금하더라고요. 저는 은행으로 가서 제 모든 통장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이혼 소송을 준비해서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서 제 통장에 넣어두고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죠. 아내는 울며불며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지만 저는 짐을 싸들고 바로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해 저는 아내에게 한 푼도 안 주고 이혼을 하였어요. 도시를 떠나 공기 좋고 물 좋은 캠핑장에서 캠퍼들과 함께 적적하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